37페이지 오른쪽에 미숙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럼 미숙아라는 말은 그냥 어떤 말로 거의 같이 쓰이냐면 조사나라는 의미랑 똑같이 거의 써요. 왜냐하면 조사나 자체가 37주 이전에 출생했을 때를 조사나라고 하는데, 조사나는 당연히 체중도 적게 나가잖아. 그럼 체중이 적게 나가는 애들은 미숙아라고 하니까 미숙아라는 말이나 조사나라는 말이나 거의 의미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미숙아 아이들은, 조사나들은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때 첫 번째 보시면 머리가 미숙아 애들은 상대적으로 좀 커요. 그래서 머리가 크다는 거, 그게 좀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미숙아들은 일찍 엄마한테서 빨리 출산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가 작아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도 보시면 제가 여기에 모나미 볼펜과 아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길이를 쟀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거의 모나미 볼펜 길이밖에 안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그래서 이렇게 한 아이들을 미숙아라고 해요. 오른쪽 그림에서도 보시면 미숙아는 머리가 어때요? 크잖아. 그래서 미숙아는 머리가 크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미숙아 하면 더 중요한 게 솜털이 어떻다? 많아요. 그래서 미숙아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거의 그냥 조금 과하게 과장해서 좀 말한다면 약간 silky 원숭이? 털이 북실북실. 그래서 솜털이 많다 하는 거는 무엇을 뜻한다? 미숙하다는 거예요. 솜털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과수가라고 하는 건 뭐지? 과수가는 주수가 40주에 우리 아기를 보통 출산하는데 42주 이후에 나오는 아기들은 과숙이라 그러거든. 우리 과일도 너무 익으면 과숙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과수가들은 솜털이 적어요. 적어요. 근데 미숙한 애들은 솜털이 많아요. 근데 미숙한 애들은 체중도 얼마나 적게 나가겠어. 그리고 얘네들은 표피, 진피, 피하 밑에 지방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쓸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 피하 지방은 어때요? 적어요. 피하 지방은 적어요. 또 뭐가 적냐면요. 두 번째 줄에 손바닥, 발바닥에 주름 있잖아. 우리 손발바닥에 그런 주름이 적어요. 적어요. 그럼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솜털은 많은데 적은 거는 뭐죠? 적은 거는 피하 지방, 주름. 손바닥, 발바닥까지 기억 못하더라도 피하 지방과 주름은 적거나 없어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게 솜털도 많고 뭐도 많냐면 태지도 많아요. 태지는 어제 말했다시피 피부가 워낙 얇으니까 피부를 다칠까봐 보호하는 미끌미끌한 막을 태지라고 하는데 그 태지도 많아요. 자, 결론 솜털 많고 태지 많고 주름이나 지방은 적고 되셨죠? 지방, 주름은 적고 솜털과 태지는 많고 하는 게 미숙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기억나요? 신생아들은 호흡이 규칙적인 게 정상이었나요? 불규칙했나요? 불규칙했어. 그런데 미숙한 애들은 호흡이 불규칙한 정도를 넘어서 어떻다? 호흡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무호흡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호흡이 나타납니다. 이것 때문에 생명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거, 숨을 못 쉬니까 호흡이 멈춰버린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고환이 하강이 안 됐다라고 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원래 여기 요 안에 동글동글동글한 알이 뭐예요? 고환이야. 근데 고환이 국강 안에 있다가 내려와야 돼. 어떻게 내려와야 되면 요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음낭 안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음낭 안에 다 안 내려오고 하나만 내려오고 하나는 복강 안에 그대로 있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한다? 잠복고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숙한 애들은 잠복고환이 흔하게 나타난다. 그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개구리를 한번 보세요.
개구리 모양을 한번 보시면 개구리는 폴짝 뛰기 위해서 여기 팔다리가 손목, 무릎 이렇게 팔꿈치 이런 데가 어때요? 구부러져 있지. 이렇게 개구리 모양으로. 그래서 미숙한 애들은 손목이나 무릎이나 팔꿈치나 이렇게 관절 굽혀지는 부분이 꼭 개구리가 폴짝 뛰려고 준비하는 이 자세처럼 구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줄에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이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다. 그 소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중에 여러분 머리는 크고 많은 건 뭐였죠? 솜털이 많고 폐지가 많고 적은 거는 주름 그리고 피하 지방, 지방은 적거나 없어요. 호흡은 어때요? 멈춰요. 무호흡이 나타나고 고환은 잠복 고환이고 그리고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면 미숙아의 특징이라는 거 봐주시고 그럼 미숙아들은 자 밑에 보시면 미숙아 조사나 4대 간호를 언급했어요. 너무 중요하죠. 그럼 미숙아들은 간호를 할 때 4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4가지 철저한 간호의 원칙이 뭡니까 하면은 어떻게 외웠어요? 영, 감, 보, 호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영감, 보호 4가지인데 이 중에서 영자를 먼저 해서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다? 호흡이에요. 호흡이에요. 호흡을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호흡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따뜻하게 하는 보온이고 그리고 나머지 영양이나 감염 방지에 애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밑에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볼게요. 미수가 간호예요. 미수가 간호예요. 그럼 미수가 간호를 할 때 아까 제일 중요한 게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아기를 어떻게 한다? 혹시 기도를 막을까 봐 분비물 같은 게 아기를 어떻게 한다? 옆으로 눕히는 거죠. 옆으로 눕혀.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호흡을 안 했어. 그럼 아기들이 호흡을 하고 안 하고는 뭘 가지고 판단했어요? 우는 걸로 봤죠. 그래서 호흡을 만약에 안 한다 이 말은 아기가 안 울은 거야. 그럼 아기가 안 울면 호흡이 없다라고 하지 말고 일단 뭐를 하냐면 촉각. 애기들한테 가장 강한 발달이 감각이 뭐냐면 촉각이에요. 그래서 발바닥이나 이런 데를 자극을 줘서 촉각을 줘봐. 그럼 촉각을 주면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 그래서 무호흡일 때는 촉각 자극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따뜻하게 해주라고 그랬죠. 왜요? 얘네들은 아직까지 어리어리하거든. 엄마한테서 좀 살을 못 채우고 나왔기 때문에 체온, 조절, 중추 어디에요? 시상하부가 아직 발달이 미숙해. 그러다 보니까 체온 조절이 잘 안 돼. 그리고 한번 체온이 내려가 버리거나 올라가는 게 동요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얘네들에게서 체온을 재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큐베이터 안에서 아기를 꺼내면 안 돼요. 체온을 재는 게 아니라 체중을 재려고 아기를 끄집어내면 아기 체중 재고 나서 바로 인큐베이터에 넣는 그 순간 몇 초도 안 됐는데 체온이 막 떨어져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온에 힘써야 되니까 어떡하냐면 체중을 잴 때 어떡할까요? 체중계를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줘야 돼. 아기를 꺼내면 안 돼요. 그래서 보온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인큐베이터 안에 온도가 중요하잖아.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온도를 올려도 될 것 같지만 그 사이에 온도가 올라가기 전까지 아기 체온은 막 떨어진다고. 그래서 먼저 일단 어떻게 할까요? 따뜻하게 보육기를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눕혀야 돼요. 그리고 문을 자꾸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지 말아요. 그럼 그 사이에 열이 빠져나가니까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영감보호 할 때 감염이 있었잖아. 그래서 감염 관리에 힘써야 돼요. 그럼 얘네들은요 엄마한테서 충분한 면역체를 많이 받고 세상 바깥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많이 못 받고 37주 이전에 일찍 나와버렸어. 그럼 엄마한테서 면역체를 많이 못 받았으니까 면역체가 부족해서 감염이나 질병이나 이런데 잘 노출이 돼.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가 면역력이 약하니까 따로 이 아이를 위해서 떼어놔야 되겠지. 그거를 기본 강의에서 뭐라고 했어요? 역격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격리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올린다? 하성년자, 백혈병 환자, 장기이식 환자, 또 한 사람이 조사나라고 했잖아요. 조사나. 그리고 에이즈 또는 부신피질 호르몬, 스테로이드, 장기 투여자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엄마한테서 충분한 면역체를 많이 못 받아서 감염이 잘 생겨. 그래서 철저하게 의료요원들은 손을 씻고 그리고 중요하죠. 역격리를 해야 되고 자꾸 만지지 마. 불쌍하다고 안쓰러워서 만지면 애기 감염이 더 일어나니까 만지는 횟수도 적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양이에요. 이거는 왜요? 아기가 우리 여러분 임신했을 때 막달까지 마지막 분만 때까지 아기는 무럭무럭 커야 되잖아. 그 특히 마지막에 많이 크잖아요. 그런데 많이 커야 될 시기에 그 전에 나와 버렸어. 그럼 그 전에 엄마한테서 충분한 영양분을 못 받고 일찍 나와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한테서 못 받은 영양분을 외부에서 넣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네 번째 간호가 영양 공급인 거예요. 그럼 이때 영양 공급은 처음부터 주진 않아요. 미숙아들은요. 그럼 미숙아들은 얼마 정도 동안 금식이냐면 24에서 72시간 정도는 금식해야 돼요. 이때 금식 안 하고 수유를 해버리면 우유나 수분 같은 게 기도로 넘어가 버려요. 그런 폐렴을 뭐라고 했다? 흡인성 폐렴이라고 어제 그랬거든. 그래서 이거 생기기 때문에 한 3일 정도까지는 금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도 혹시 기도로 그냥 또 들어갈까봐 위간으로 줍니다. 위간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생후 24에서 72시간은 금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마지막 타임에 뭐라고 했냐면 신생아 선천성 대사장애 검사를 할 때 미숙아들은 원래 2일에서 7일경 중에서 2, 3일 때 원래 하는 건데 미숙아들은 초반에 금식이니까 언제 하자 그랬어요? 7일경에 하자 하는 게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2일에서 3일은 금식입니다. 하루에서 3일은. 그리고 이때 이 아이들은 포유를 할 때 포유가 이제 젖줄 때 어떤 자세인가? 환자위. 그리고 포유하고 나서는 어느 쪽으로 우측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부 중에서 전부 다 관장도 좌측이 그리고 인부가 체위성 저혈압으로 핑그르르 어지러워할 때도 좌측이 그리고 위내시경 할 때도 좌측이 위세척 할 때도 좌측이 다 좌측이었어. 그런데 애기 수유하고 나서만 우측위라고 했어요. 그거 또 기억하고 그리고 체중계는 얘네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보육기 안에 넣은 채 매일 성장 발달을 봐야 되니까 체중을 잴게요.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24시간이 안 됐는데 황달이 나타나거나 또는 경련을 하거나 구토 설사를 한다면 의사에게 보고하라. 그리고 이 애들 아직까지 움직임도 미약하고 약한데 그냥 그 상태로 방치하면 얘네들도 인간인지랑 뭐가 생길 수 있을까? 핍박을 받으니까 욕창형. 그럼 너무 이거는 끔찍한 일 아닌가요? 얘네들한테 그게 생긴다는 거는. 그래서 체위병명은 몇 시간마다 해주자? 똑같이 2시간마다 해주자. 그 말입니다. 봐주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큐베이터를 보육기라고 하는데 이 보육기는 벽이 두꺼워요. 이중으로 된 벽이고요. 그리고 이중으로 된 덮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중으로 덮개가 두껍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참고 정도예요. 빠져나갈까봐. 그럼 뭐가 빠져나갈까봐 걱정하냐면 보육기 안에는 온도가 세팅되어 있고요. 습도가 세팅되어 있고요. 산소가 세팅되어 있어. 근데 내가 문을 자꾸 두껍지 않고 얇고 자주 자꾸 열면 온도가 빠져나가고 습도가 또 빠져나가서 습도 밸런스가 안 맞고 산소도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열이란 온도 그리고 산소, 습도 이런 게 바깥으로 빠져나갈까 봐 벽이 이중으로 두껍게 되어 있다.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보육기 청소는 얼마마다 할까요?
매일 할게요. 수돗물로 한다. 그럼 틀렸어요. 소독수를 사용해서 청소를 할게요. 그리고 온도, 습도 이런 게요. 세팅된 게 보유기가 고장나면 끝장나요. 얘네들한테는 생명하고 관련 있으니까. 그래서 보유기가 고장났나 안 났나 몇 시간마다 점검한다? 2시간마다 점검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총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온도, 습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언급을 해보면 편안한 환경, 이때 편안한 환경은 아동에서 말한 게 아니라요. 기본감에서 환자들에게 가장 편안한 환경은 온도가 몇 도다? 온도가 20에서 22도, 습도는 40에서 60%예요. 그래서 보건간호에서 40에서 60%를 뭐라고 해요? 쾌감, 습도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40에서 60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신생아실이라면 아기들이니까 일반 병실의 20에서 22도보다는 조금 높아야 되지 않을까? 더 따뜻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온도는 22에서 26도예요. 그리고 또 신생아, 아직 어리어리한 신생아니까 습도도 가래 같은 거 좀 잘 나오게 하려면 좀에 40에서 60보다 좀 더 올려줄게. 55에서 65예요. 그 다음에 더 여리여리한 아이가 누구예요? 보육기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죠. 그럼 얘네들은 온도가 아까 그랬잖아요. 영감 보호 하면서 보온에 힘써야 된다고. 그래서 온도가 몇 도냐면 30도에서 32도예요. 이게 이 정도 온도면 우리는 더워서 미칠 건데 인큐베이터 안에 온도는 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습도는 똑같아요. 신생아실의 습도랑 똑같아요. 55에서 65 똑같아요. 두 개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가 다른 데는 온도, 습도만 세팅됐는데 미숙한 애들은 아까 호흡이 멈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를 줘야 돼. 그럼 이때 산소는 얼마를 줍니까? 그랬을 때 정말 조심. 일반적으로 산소는 많이 주는 게 좋은 건데 미숙한 애들은 산소를 얼마 미만으로 주자? 30% 미만으로만 주자. 30 미만으로 주자. 그러니까 너무 진하게 주지 말자. 그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 그러면 고위험 신생아라 그랬어요. 고위험 신생아는 미숙아죠. 그럼 미숙아들이 질환하면 2대 질환이 있어. 두 가지 질환이 가장 대표적인데 첫 번째가 어떤 게 있냐면 자 여러분 얼굴 들어보시면 우리 어저께 했을 때 아기들은 엄마의 피반 안에서 있을 때 피반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냐면 호흡에 관여한다 그랬어. 태반이 하는 일 중에서 호흡 조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애기들은 엄마의 자궁 안에서는 자신의 배로 숨을 안 쉬어도 돼. 자신의 배로 쓰고 태반이 숨 쉬는 걸 도와준다고. 그러면 자기의 폐는 뭐 하는데요? 자기 폐는 세상 바깥으로 분만하면서 나갔을 때 그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폐를 팽창시키는 물질을 계속 세이브하고 있어요. 비축하고 있어. 그러다가 아기가 응애 하면서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서 첫 번째 뭐예요? 울잖아. 그 울음소리와 함께 자기의 배가 낙하산 우산 펼쳐지듯이 짠 펼쳐지면서 하고 울면서 그때부터는 자신의 배로 숨을 쉬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서는 폐를 팽창시키는 물질을 10달 동안 계속 세이브 하는 거야. 그런데 미숙한 애들은 10달 동안 충분히 비축을 못했잖아요. 빨리 나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낙하산처럼 짠하고 펼쳐져야 되는데 비축하는 물질을 적게밖에 못 갖고 나왔으니까 우산이 어때? 약간 흐물탕 한처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미숙아들은 호흡이 멈춘다 이 말이 폐가 확장시키는 물질을 많이 못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숨이 멈추는 거예요. 그 질병 이름을 뭐라고 한다? 1번에 보시면 초자양막증 더 쉬운 말로 최근에 나온 말로는 특발성 호흡장애 증후군이라고요. 특별히 발생했다. 호흡장애가 그 말인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시험은 주관식으로 안 나올 거니까 혹시 단어를 잘 못 기억해도 호흡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기억한다면 답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건 여러분
배가 성숙이 안 돼서 생긴 거지. 그럼 이 질환 이름에서 뭐가 느껴져? 호흡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게 느껴지죠. 그 말은 생명이 위협할 수 있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신생아 미수가 고위험 신생아 질환 중에서 생명과 관련된 질환이 무엇입니까? 이래 말하면 특발성 호흡장애 증후군인 거예요. 생명하고 관련 있으니까. 그러니까 팽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인큐베이터 애기들은 갑자기 인큐베이터에서 삐삐삐 울려요. 호흡이 멈춰서. 그럼 이 아이 좀 또 응급구조 처치했어. 근데 저쪽에서 삐삐삐 울려요. 그래서 미숙아는 호흡이 멈춘다는 거. 그 질환 이름이 1번 초자양막증 흑발호흡장애 증후군이에요. 자, 두 번째. 이대 질환에서 하나가 마지막 뭐가 있냐면 아까 보육기 안에는 온도, 습도, 산소가 세팅돼야 되는데 산소 얼마 줄였어? 30 미만으로 줄였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산소를 좀 많이 주고 싶어. 호흡이 힘들까 봐. 그럼 산소를 줘버렸어요. 그러면 숨 쉬는 데는 좀 편할지 모르나 망막에 문제를 줘. 망막에 산소를 너무 과하게 주면 그래서 잘못하면 여차하면 실명돼요. 그래서 미숙아의 아이로 태어난 아이들은요, 자기가 출생한 병원에 정기검진을 갈 때 꼭 어느 과도 들리냐면요, 안과도 들려. 안과 가서도 검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큐베이터 안에서 산소가 고농도로 갔으면 망막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망막에 문제를 주는 질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수정체 뒤 섬유 증식증. 이름 다 못 외워도 돼. 수정체 나오면 돼.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더 쉽게 말하면 미수가 망막증이라고 하는 거죠. 망막증. 이거는 실명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하고는 상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생명하고 상관 있는 건 아까 특발호흡장애 증후군, 눈하고 상관 있는 건 수정체야. 그럼 이거는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산소를 안 주라는 게 아니라 너무 진하게 주지 말라고. 그래서 산소를 과잉으로 준다? 이러면 안 돼. 과잉으로 주면 생기는 거니까. 그 말입니다. 두 가지가 2대 질환에 속합니다. 미수가 2대 질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밑에 보시면 신생아 괴사성 장염이라고 있어요. 자, 말 그대로인데 아기가 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썩었어. 썩었어. 그래서 그거를 가로하에 보면 괴사, 소장, 결장염이라고 돼 있어요. 장이 썩고 있어. 장이 썩고 있어. 자, 이 애기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애기 지금 괴사성 장염 걸린 애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가 어때요? 터질 듯하지. 그냥 하게 터질 듯하지. 그럼 이건 여러분 장이 썩고 있다면 질문 이게 장에 염증을 줬으니까 병원체가 있었을 거야. 세균 때문일까요? 바이러스 때문일까요? 세균. 세균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균이 들어가서 장에 염증을 생기게 만든 건데 얘의 증상은 어떤 게 있냐면 장의 내용물이 안에서 썩고 있어요. 바깥으로 막 나가줘, 깨끗하게 나가줘야 되는데, 안에서 음식이 들어가면 질퍽질퍽 썩고 있다고, 세균 때문에. 장이 썩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에 음식물이 자꾸 들어가면 안 그래도 쓰레기 창고처럼 썩고 있는데 계속 음식물을 넣어주면 더 썩을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이거는 청소를 좀 해야 되니까 음식물이 그동안에 들어가면 안 돼. 안에 있는 썩고 있는 질퍽질퍽한 내용물을 빼내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금식이에요. 첫 번째가 금식이에요. 괴사성 장염하면은요, 금식이 떠올라야 돼. 금식이에요. 그럼 이때 금식을 하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뭐를 할 거냐면 호의관을 꽂을 거야. 그럼 시험 문제에서 괴사성 장염 아이에게 호의관을 꼽는 이유는 이라고 말하면 모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뭐라고 생각한다? 단순하게 호의관 꽂은 이유 하면 뭐래? 이쪽으로 음식물 주려고 생각하지. 아니요. 지금 이 사람은 이 애기는 코이관을 꽂았는데 그쪽으로 유동식을 음식물을 주면 장에서 음식물이 계속 썩고 있는데 장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잖아. 뭔 말인지 알까요? 그러면 지금
포위관을 꽂은 이유는 음식물을 주려고 꽂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꽂은 거다? 안에 있는 분비물 있죠? 그거를 빼내려고 포위관으로 해서 바깥으로 빼려고. 안에 가스 같은 것도 막 썩으니까 부글부글부글 가스도 생길 거 아니야. 그런 가스도 빼려고 쉽게 말해서 안에 청소하려고 포위관을 꽂은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위관을 삽입할 건데 삽입한 이유는 체액이나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영양액을 공급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는 병구로도 안 되고 위관으로도 안 준다면 어떻게 살아? 이 아이는 뭘로 준다? 정맥으로요. 세 번째 줄에 보면 정맥으로 주는 거예요. 정맥으로 IV로 주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이 아이는 여차 제대로 못 들어가지 않고 설사를 계속하고 막 안에 음식이 금식인 상태고 하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수분 전해질 균형이 밸런스가 깨질 수 있으니까 수분 전해질 균형도 맞추고요. 그리고 아까 괴사성 장염은 세균 때문에 생긴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간호하는 의료 요원들은 이 아이 격리시키고 그리고 이 아이 간호하고 나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이제 깨끗하게 코위관 꽂아서 가스나 분비물 뺐거든? 그 좀 깨끗해졌어. 좀 말라가고 있네? 조금씩 좋아지면 워밍업을 해봐야지. 언제까지 금식할 순 없으니까. 초반에는 뭐를 주냐면 멸균된 물이나 전해질을 줘봐. 그냥 물 같은 거 줘봐. 그러다가 괜찮네 한다면 이제 조금씩 모유나 유동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괴사성 장염 아이 간호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지금 배가 볼록하게 터질 듯이 나왔는데 이 아이를 엎드려 눕히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리고 이 지금 염증이 있는데 배를 마사지하면 마사지의 효과에 뭐가 있어요? 염증이 촉진되잖아. 그래서 마사지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또 기저귀 막 설사하고 막 지금 장이 썩고 있으니까 장염이니까 기저귀 착용 안 해요. 습하니까. 그래서 요렇게 보가이치 하는 거 안 된다. 마사지 하는 거 안 된다. 기저귀 착용 안 한다. 격리하고 손 깨끗하게 씻고 금식하고 포위관 꽂고 그럼 어떤 식으로 영양을 준다? IV로 준다 하는 게 괴사성 장염입니다. 나왔을 때 많이들 어려워했겠죠? 처음 나왔을 때를 떠올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거 했으니까 별로 안 어렵네요 하는데 3월 13일 날 시험 보시면 여러분들 문제에서도 낯선 게 나올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또 그게 되게 어렵게 느끼겠죠. 그럼 또 다음 기수들은 그거를 학원에서 강조하고 설명을 하면 안 어렵겠죠. 근데 그 기수도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어렵겠죠. 그런 문제가 10문제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런 거는 괜찮아요. 충분히 그 정도 만약에 또 다 틀리지도 않아. 그날 찍신도 올 거야. 기도 좀 해. 그래서 찍신이 오면 다 틀리지도 않아. 몇 개 정도 틀리는 거 그냥 편안하게 쿨하게 틀리면 돼요. 아셨죠? 그 대신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영어입니다. 그럼 영아들은 특징에서 보면 영아는 언제까지를 영아라고 한다? 12개월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전체적으로 여러분 잘 봐두세요. 그래서 신뢰감부터 신체적 성장이 가장 빠른 시기는 언제다? 영아기예요. 두 번째 빠른 시기는 언제요? 사춘기예요. 영아기가 가장 빠르고 사춘기가 두 번째로 빨라요. 그리고 이 애들이 제대로 잘 크나 알아보는 건 뭐예요? 체중이에요. 그럼 태어났을 때 어제 했죠? 신장은 1.5배, 체중은 출생 시의 3배라는 거. 그리고 이때 12개월이 안 된 아이가 죽는다면 그거는 사고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돌이 안 됐는데 죽는다는 거는 그 아이가 문해아라든지 뭔가 선천적인 결함이 있을 때 사망할 확률이 높잖아. 그죠? 그래서 영아가 사망한다면 가장 큰 원인은 처음부터 결함이 있었던 거야. 선천적 기형이에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유아가 사망한다면 원인은 뭔데요? 사고이고요. 사고이고 영아가 사망한다면 기형인 거예요.
그리고 성장 발달의 순서 어저께 언급했었습니다.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가 제일 먼저 나는 유치가 언제 나요? 생후 6개월에 나죠. 그럼 그 6개월에 나는 제일 먼저 나는 치아가 상하 가악 하악에 있는 가운데 앞니가 되겠죠. 이게 먼저 나. 그럼 이때 그게 6개월에 나서요. 언제까지 치아가 유치가 다 난다? 30개월이 되면 유치가 모두 나요. 그럼 그 유치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20개지. 유치는 모두 다 나면 20개예요. 영구치는 모두 다 나면 32개고요.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유식입니다. 이유식입니다. 자, 이유식은 언제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아까 유치가 6개월에 난댔잖아. 그래서 유치가 나는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가 좋아요. 그럼 이유식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래 말하면 제가 여러분 아기를 가졌을 때, 임신했을 때 제 말에 답해보세요. 폐하에 골격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 하면 하나만 말해야 돼. 아니, 태아의 골격, 뼈를 만들 때 필요한 영양소를 엄마가 먹어줘야지. 칼슘. 그럼 여러분 지금 뭐 며칠 남았는데 아직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지금 틀릴 거 다 틀려. 괜찮아. 지금이다. 그래서 태아의 골격을 만든다? 이래 말하면 칼슘이 필요해. 근데 이번엔 이렇게 말 안 하고 태아의 조직을 만든다. 뼈대가 있는데 뼈에다가 근육을 붙인다고요. 그건 어떤 영양소가요? 단백질. 조직을 만든다? 이래 말하면 단백질. 단백질. 자, 그런데 임신 말기에 특히 필요한 영양소. 이래 말하면 철분이에요. 왜냐하면 아기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려고 할 때 엄마한테서 자기가 미리 6개월치 철분을 갖고 나갈 거야. 자기 몸에 철분 도시락통 안에 철분을 6개월치를 가지고 나갈 거야. 그럼 아기가 가지고 나갈 거니까 엄마가 철분을 많이 먹어줘야 애가 가져나갈겠지. 그럼 왜 6개월치를 가지고 나와요? 6개월치 동안은 유치가 안 나니까 그동안에는 엄마한테서 갖고 온 철분으로 비축할 거야. 대체할 거야. 근데 그 철분 도시락이 끝날 때쯤 되면 뭐가 나요? 유치가 올라오니까 그때부터는 철분이 이유식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철분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다. 그 소리가 되겠고요. 그럼 이때 이유식은 애기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 엄마 젖이 더 맛있지. 이유식 맛 없어요. 아셨죠? 특히 왜 마트 같은데 옛날에 반 세레락인가? 이렇게 뜯게 든 거 있지. 그런 거 진짜 싫어하던데? 그거 잘 먹는 애들은 진짜 목숨 좋은 애들이야. 잘 먹을 거야, 걔네들은. 그럼 이때 이유식은 싫어해요. 그러면 싫어하는 음식을 먼저 줘야 되지 않아? 지가 좋아하는 우유 잔뜩 먹고 나면 안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이유식을 하고 나서 수유를 해야 돼. 조금 부족한 건 저주로 주는 거지. 그리고 점차 이유식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젖 먹이는 양을 좀 줄이고 이유식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유식의 순서도 알잖아요. 곱고 야과 순서로 주고 새로운 음식을 줄 때는 좀 한 며칠 정도 간격을 두고 이것저것 주지 마. 맛도 좀 드려야 되니까 한 가지씩 주고 그래서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그 중에서 계란 흰자 있죠. 계란 흰자는 알레르기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계란 흰자는 우리가 이유식이 6에서 12개월이니까 흰자는 언제 주겠다? 거의 끝날 무렵에 12개월부터 먹여라. 그리고 싫어하는 음식은 억지로 주지 마라. 딸꾹질할 때는 뭐를 주라? 보리차를 줘라. 그런 말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치아 위생입니다. 치아 위생입니다. 그럼 치아 위생은 이거는 꼭 칫솔을 쓰라는 뜻은 아니에요. 칫솔을 써도 되고요. 수건 같은 걸로 이를 닦아 잇몸 같은 거 문질러 주는 것도 치아 위생이야. 그거는 언제부터 할까요? 유치가 나면서부터 치아 위생이니까 유치가 있어야지. 나면서부터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수건에 적셔가지고 물 적셔서 닦아주기도 하고요. 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돼요. 자, 그럼 시험 문제에서 칫솔을 사용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 6개월부터 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착각한다? 뭐라고? 아니 6개월밖에 안 된 애가 어떻게 칫솔질을 해요?
엄마가 닦아주는 것도 칫솔질은 맞잖아. 제가 지금 혼자서 칫솔질을 사용하는 걸 묻지 않았고 칫솔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면 6개월부터도 된다고. 그래서 영아기부터 칫솔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혼자 칫솔을 쓰는 시기 이렇게 말하면 그건 영하긴 안 되겠지. 그럼 그건 언제부터다? 4에서 6세 정도가 되어야 혼자 쓸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어저께도 했었죠. 불소 했잖아, 치과에서. 그럼 불소 공급은 언제부터 한다? 6개월에서 12세 정도까지 해요. 그리고 불소를 발라주는 거는 도포라고 그래요. 그럼 불소, 도포 발라주는 거는 6세부터 6개월마다예요. 그럼 여러분 약간 힌트 잡았어? 6이 자꾸 나온다? 아셨죠? 6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렇게 좀 눈치껏 하시고 그 다음에 양치를 할 때 학교에서 불소용의 양치 같은 거 하잖아. 그때 매일 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지. 그럼 매일 할 때는 불소 농도가 0.05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는 0.2 그 소리예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두고. 그럼 수돗물의 불소는 얼마로 맞췄어요? 수돗물. 우리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할 때 수돗물은요? 0.8, 0.8이죠. 0.8. 그죠? 그런 거고. 이 불소가 너무 과잉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겼어? 반상치 초래했었고. 그리고 이때 생애 첫 구강 검진. 생애 첫 구강 검진. 언제 한다? 18개월에서 29개월이에요. 이 정도도 여러분 한번 봐줘요. 구강 생애 첫 검진은 18개월에서 29개월이다. 그리고 충치가 안 생기려면 탄수화물 적게 먹어야 돼. 간식 적게 먹어야 돼. 좀 물기가 많은 음식이 음식물이 씻겨 내려가겠죠.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 많이 먹어줘. 했잖아, 치과에서. 그리고 또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영양소가 있었으니까 기억하자 그랬죠. 칼슘, 단백질, 인. 칼슘, 단백질, 인 같은 거 권장하자. 어저께 치과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